전주시가 재난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의 60대 부부는 미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JTB 전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린 가운데 오늘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선에 대한 각 당의 전략을 집중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이 정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생당은 비례대표 배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재난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는 오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재난형 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7천 원을 석 달 동안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운데 정부 추경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시민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도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익산시와 군산시는 대상자의 이중 지급 또는 선정에서 제외된 시민의 반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라든지 형평성 부분도 좀 있어서 남원시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지급 대상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도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재난 기본소득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접수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 89건을 수사해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사건 8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하고 2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은 정부가 예배를 자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교회 SNS에 올라온 주일 예배 영상에서 이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예배를 안 하면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언급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목사는 대중이 아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며 SNS에 영상이 올라올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의 60대 부부는 미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공항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서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먼저 받은 아내는 지난 2일에, 남편은 지난 10일에 각각 미국으로 떠나 14일 함께 입국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 다음 날인 15일부터입니다.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보건당국은 출입국 검역 절차를 통과한 점을 들어 미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 체계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감염이 되고 출국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탔던 공항버스 운전기사와 택시기사 등 3명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버스 동승자 13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6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물론 운전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역학적으로는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입국 뒤엔 외출을 삼간 게 추가 전파를 막은 셈이 됐습니다.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모두가 마스크를 적절하게 잘 착용을 해주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제로 접촉자가 매우 적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60대 부부처럼 해외 감염자의 국내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입국자 정보 공유와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주의 한 식당 주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전북에서는 10번째 확진자인 셈인데요. 이 남성의 부인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생활치료센터인 김제 삼성생명연수소에서 치료 중이던 대구 코로나19 환자 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추가로 퇴소했습니다. 어제 14명이 퇴소한 데 이어 오늘 13명이 추가로 퇴소하면서 삼성생명연수소에 남아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3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병원,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 등 6개 병원과 치료센터에 도내 환자 4명, 대구 등 도외 지역 환자 26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조사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민주당의 상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총선 승리를 통해 14개 시군의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14개 시군의 전성시대를 약속하며 전석 석권을 다짐했던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10곳 가운데 8곳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8곳에서 모두 2위 예비 후보들과 최소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익산갑 김수웅 예비 후보는 2위와의 차이가 무려 65%포인트가 다 됐습니다. 무소속 후보들과 소수점 내지 2, 3% 차이로 선두를 다투는 군산과 남임순도 오차 범위에 있어 열석 모두 당선권인 셈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65.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코로나 사태라는 대형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총선에서도 전북에서는 집권 여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가 확인된 셈입니다. 인사 문제 또 예산 문제가 전북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 튼튼한 국정에 뒷받침이 되고자 한 전라북도민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등 초경합 지역 2곳에 도당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서 전석 석권을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4년 전 국민의당 바람과 경선 잡음 속에 전북에서 2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던 상황.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의당의 약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생당은 비례대표 배출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북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전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 석 더 넣는다고 해서 전북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전북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은 지역구는 여전히 당선권과 거리가 있었지만 정당 지지율은 크게 약진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65.3%, 정의당 10.2%, 또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은 47.7%, 정의당은 14.8%로 더 올랐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전라북도에서 12.88%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게,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게 하겠다는 심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당의 지지율만큼 또 관심만큼 지지를 또 회복하고 당선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민주당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4년 전 국민의당에 7석이나 몰아줬을 만큼 뜨거웠던 도민들의 지지율은 분당과 통합을 되풀이하는 사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내 간판 정치인들도 30% 안팎에 머무는 낮은 지지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당 지지율도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명색이 호남 기반 정당이라지만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이 미래한국당보다도 낮은 5위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지지율도 3%를 밑돌아 현재로선 자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생당은 남은 기간 중진 의원 역할론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전북 정치의 경쟁 구도가 가져온 성과들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견제 세력을 만들어 주셔서 다당 체제가 확립되고 이 다당 체제에 의하여 경쟁 체제로 정치 구도를 변화시켜 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선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민생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은 야권 출마자들이 민주당과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에 대항 많은 무소속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손을 잡는 무소속 연대의 출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과 남임순 선거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승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44.7%, 민주당 신영대 41.1%,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각각 45.2%와 45.4%로 달라집니다. 남임순에서도 민주당 이강래 40.8%, 무소속 이영호 40.5%,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각각 42.4%와 44.4%로 뒤바뀝니다. 두 선거구 모두 오차 범위에 들어있고 연령별, 권역별, 지역별 지지율까지 모두 엇갈리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두 곳의 민주당 지지율은 70% 안팎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이보다 30% 정도나 낮아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시간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경쟁 구도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 정치가 특정 정당의 어떤 독선과 독주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를 해야만 진정으로 정치가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김관영, 이영호 예비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김종회, 임정엽, 최영재 후보까지 한데 힘을 모으는 무소속 연대가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대당 대결 구도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남은 기간 무소속 출마자들이 세력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 전주방송이 전주 MBC,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와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5,013명을 유선과 무선 가상번호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최소 12.9%에서 최대 21.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금구면 삼성생명 연수소에는 대구 확진자와 의료진 등 250여 명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머물고 있습니다. 김제 시민들이 이들을 위해 일주일 넘게 매일 빵과 과일, 음료수를 배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들이 직접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빵과 과일 그리고 음료수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김제 금구 삼성생명 연수소를 찾은 대구 확진자와 의료진 210명에게 매일 전달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나오는 밀 만든 건강하는 빵인데요.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김제의 제과점과 복지시설,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자원봉사는 대구 환자가 김제로 이송된 지난 11일부터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함께 입소한 대구시 공무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제시에서 특히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보여준 따뜻한 성의와 그 호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포장과 배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210명의 빵과 과일, 음료를 1인용으로 따로 포장한 뒤 배달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뜻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김제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겹치면서 김제에 입소한 대구 확진자 가운데 음성을 받아 퇴소한 사람은 벌써 27명으로 늘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교육청이 3차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일수를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5일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방학은 여름방학 일수를 우선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대신 고등학교는 최소 1주, 유초중학교는 2주를 확보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정부교육청은 이렇게 될 경우 8월 중순쯤 1학기가 끝나고 9월 첫 주에 2학기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교육청은 교육부가 국가지원금인 누리과정비 외에 특별활동비 등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의 환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사립유치원의 환불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2만 8천 명의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세대당 5장에서 최대 12장을 배부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실군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매번 긴 줄을 서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확보한 뒤 이를 마을 이장과 공무원 등이 직접 가정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안군도 전 군민에게 12만 장의 마스크를 배부했고 전주시처럼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금속 공장에서 수년 동안 고철 수십억 원가량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군산시 소룡동의 한 금속 공장에서 80여억 원의 고철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볼펜으로 공무원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민원을 제기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고창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땅을 찾아달라며 공무원 34살 B씨의 눈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k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태풍급의 강풍으로 야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모든 시군에는 내일 오전을 기해 강풍 예비특보가, 서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내일 오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2도, 무주 10도 등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